이딴 한국의 초코파이가 무슨 디저트야. 이건 불량식품일 뿐이야. 프랑스 디저트 명가의 3대 장인이 초코파이 한 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공장 과자가 잊고 있던 기억과 나라를 흔들 줄은. 노트르담 앞에서 시작된 그 작은 반란은 프랑스 전통 디저트 역사에 금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아버지가 꺼낸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숨겨져 있던 건 잊힌 전쟁, 잊힌 이름, 그리고 초코파이였거든요. 과연 그 정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제 이름은 샤를 르노이고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100년 넘게 디저트를 만들어 왔었죠. 저희는 단순한 제빵사가 아니었어요.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디저트 가게, 라 메종 르노, 하얀 벽, 금빛 몰딩,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항상 초콜릿 향이 감돌았던 공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누군가는 저희 초콜릿 무스를 컵 안에 담긴 구름이라고 했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고, 모든 디저트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밀함, 전통, 자존심. 그게 바로 르노 가문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면 봉쇄령. 손님은 사라졌고, 거리는 텅 비었어요. 가게는 불이 꺼진 채 1년 가까이 닫혀 있었고, 재개장 후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고 저렴한 디저트를 주문하더군요. 정성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레시피를 바꿔봤고, 가격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가게는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샤를 이제 그만하자. 내일부터 이 가게는 문을 닫자. 그날 오후 저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진열장을 닫고 기계를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제 가슴 한쪽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딩.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여성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짓으로 오늘은 문을 닫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간절하게 제스처를 했어요. 딱 한 잔만요. 마지막 디저트라도 괜찮아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셰프님이신가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 가게 꼭 와보고 싶었어요. 온라인 포럼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 가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르노 가문의 마지막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초콜릿 무스, 바닐라 타르트, 그리고 제가 만든 가장 정성스러운 플레이팅. 마지막 접시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정성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디저트를 맛보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제 눈가가 살짝 굵어진 걸 보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게 아직 믿기지 않아서요. 계산을 하려던 그들에게 필요 없어요. 마지막 손님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계산으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한사코 계산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그중 한 명이 가방에서 이것이라도 받아달라며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코파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 이런 걸 나눠요. 왜 초코파이죠?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에는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절, 따뜻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뜻해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과자가 무슨 디저트라고, 이건 예술이 아니야. 그녀들이 가게를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 조명을 끄고 주방에 앉았어요. 손에는 그 작은 초코파이 상자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작은 간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마음이 불안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었죠. 카페를 닫았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카페, 라 메종 르노가 문을 닫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갈색에 빨간 포인트가 들어간 단순한 포장.
그 위엔 영어로 초코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고 갔던 간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었어요. 이런 공산품 간식이 무슨 정성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늘 수제 디저트만 고집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를 건넨다는 건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정징이라고 해요. 그녀의 그 눈빛,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은박 포장지가 반짝였고 둥글고 작고 말랑한 간식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뭔가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포장을 살짝 뜯었더니 초콜릿 냄새가 퍼졌죠. 강하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친숙한 향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그냥 간식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조용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녹는 초콜릿이었고 안에는 폭신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그 중심엔 마시멜로 크림이 퍼졌고요. 단맛이 갑자기 훅 올라왔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았어요. 딱 사람 마음을 녹이는 그런 맛이었죠. 저는 천천히 씹었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쳤습니다. 눈 내리는 날 할머니가 주셨던 따뜻한 핫초코. 아픈 날 엄마가 끓여주셨던 수프. 겨울 새벽 아버지가 담요 덮어주시던 그 느낌. 이 작은 간식이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디저트를 배워왔고 수십 가지 고급 재료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과자가 제 가슴을 울리다니요. 저는 포장지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이건 정이에요. 이상했어요. 초콜릿 하나 먹었을 뿐인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 한 입 안에는 무언가 진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않았어요. 초코파이 한 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마음이 불안했고 머릿속은 복잡했었죠. 카페를 닫았던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카페, 라 메종 르노가 문을 닫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갈색에 빨간 포인트가 들어간 단순한 포장. 그 위엔 영어로 초코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고 갔던 간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었어요. 이런 공산품 간식이 무슨 정성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늘 수제 디저트만 고집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를 건넨다는 건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정징이라고 해요. 그녀의 그 눈빛,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은박 포장지가 반짝였고 둥글고 작고 말랑한 간식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뭔가 묘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포장을 살짝 뜯었더니 초콜릿 냄새가 퍼졌죠. 강하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친숙한 향이었어요. 그래도 이건 그냥 간식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조용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녹는 초콜릿이었고 안에는 폭신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그 중심엔 마시멜로 크림이 퍼졌고요. 단맛이 갑자기 훅 올라왔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았어요. 딱 사람 마음을 녹이는 그런 맛이었죠. 저는 천천히 씹었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쳤습니다. 눈 내리는 날 할머니가 주셨던 따뜻한 핫초코. 아픈 날 엄마가 끓여주셨던 수프. 겨울 새벽 아버지가 담요 덮어주시던 그 느낌. 이 작은 간식이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디저트를 배워왔고 수십 가지 고급 재료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과자가 제 가슴을 울리다니요. 저는 포장지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이건 정이에요. 이상했어요.
초콜릿 하나 먹었을 뿐인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 한 입 안에는 무언가 진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않았어요. 초코파이 한 개가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에 도착했었어요. 밤새 거의 한숨도 못 잤거든요. 초코파이 한 입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고, 그 감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저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주방 한 구석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샤를,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냐? 저는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제 한국인 손님들이 주고 간 초코파이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먹어봤는데요. 진심으로 뭔가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그래서요. 초코파이로 디저트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지금 우리 르노 가문이 3대째 이어온 전통을 그딴 공장 과자 하나로 바꾸겠다는 거냐? 목소리는 차갑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냥 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선 그걸 정칭이라고 부른대요. 누군가에게 초코파이를 건넨다는 건 마음을 주는 거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런 게 디저트에 왜 필요하지? 필요해요. 지금 프랑스 디저트엔 감정이 없어요. 예쁘고 고급스럽긴 한데 따뜻하진 않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어요. 이건 진짜 실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뒷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잠시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또렷한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건 꼭 해야 해. 누가 뭐래도 나는 만들 거야. 그날 저녁부터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었어요. 초코파이를 잘게 잘라서 녹이고 마시멜로를 다른 크림과 섞어보고 프랑스산 고급 초콜릿을 더씹혀보고 크러스트에 넣어 구워도 보고 심지어 무스로도 만들어봤었죠. 실패도 많았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점점 더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요. 며칠 뒤 마침내 완성한 디저트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르노 파이, 전통 프랑스 디저트 기술과 한국 초코파이의 따뜻한 정서가 만난 새로운 디저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지 디저트가 아니야. 이건 정을 담는 그릇이야. 며칠 후였어요. 저는 우연히 파리 오구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국제문화축제에 들르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 사람 많은 곳엔 잘 안 갔었는데 왠지 그날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캠퍼스 안은 정말 활기찼어요. 각국의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거나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 조용한 부스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코리라고 적힌 하얀 천 위에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여러 간식들과 포스터들이 있었어요. 그 부스 한가운데 서 있던 여학생이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bonjour. 혹시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그녀는 유진이라는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제가 초코파이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자 유진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프랑스에서 초코파이로 디저트를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천천히 말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초코파이는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초코파이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마음을 낳는 거예요. 그걸 정칭이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정이라는 건 사랑 같은 건가요? 조금 달라요. 정은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가족, 친구, 이웃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결 같은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군대에서 PX라는 매점에서 초코파이를 쌓아두고 나눠 먹는 장면. 회사 회의실 책상 위, 옆자리 동료에게 건네는 초코파이.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하는 친구에게 살짝 밀어주는 초코파이 한 봉지. 저는 직접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오빠가 군 복무 중에 항상 PX에서 초코파이를 사 먹었대요. 그게 하루 중 가장 위로되는 시간이었대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초코파이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단순하고 둥근 간식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프랑스 디저트는 아름답지만 이렇게 감정을 담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코파이는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게 정이구나. 따뜻하고 조용하고 오래가는 감정. 그날 저녁 저는 유진 씨에게 말했어요. 저 르노 파이라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프랑스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물론이죠. 이건 초코파이가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가 만나는 디저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이라는 단어가 제 디저트에도 제 삶에도 처음으로 진짜 의미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디저트를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줄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용기가 생기고 있었어요. 샤를 르노, 시작해봐요. 디저트 장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저는 오래된 이동식 테이블을 꺼내서 노트르담 성당 앞 조용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바람은 살짝 불고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걷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르노 파이 몇 개와 초코파이 원형도 하나 놓아뒀어요. 비교해 볼 수 있게요. 그리고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단 3분, 100년의 감동. 정칭을 담은 프랑스 디저트, 르노 파이. 솔직히 말하면 손이 좀 떨렸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보고 비웃으면 어쩌지? 아무도 안 멈추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유학생 몇 명과 함께 오고 있었어요. 샤를 씨, 진짜 시작하셨네요. 유진 씨가 반갑게 말하며 테이블에 놓인 디저트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녀는 한 입 베어물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요. 초코파이 느낌은 그대로인데 입안에서 프랑스 디저트처럼 녹아내려요. 다른 친구들도 먹어봤고 다들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게 진짜 초코파이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 게 아니라 위로가 돼요. 이거 정이에요. 한국에서 느끼는 그 정.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유진 씨는 사진을 찍고 SNS에 바로 올렸어요.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았죠. 샵정이 디저트 샵 르노파이 샵 초코파이 혁명. 그 이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30분쯤 지나자 한 무리의 프랑스 대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이게 초코파이로 만든 프랑스 디저트라면서요? 그들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요즘 디저트는 멋있기만 하고 차가워요. 근데 이건 따뜻해요. 사랑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디저트야. 그날 준비해간 르노 파이 30개가 전부 팔렸어요. 누군가는 친구를 데려왔고 누군가는 다음날 오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해가 지고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저는 초코파이 포장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칭이에요. 그리고 그 정이 지금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어요. 르노 파이를 선보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노트르담 근처에서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어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 따뜻했었죠. 하지만 가장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상상했어요. 아버지가 지나가다 우연히 내 디저트를 드시고 미소를 지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햇살이 참 밝았던 오후였어요.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는 르노 파이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 샤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눈빛을 가진 그분이 서 계셨어요. 아버지였어요. 양복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이셨고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내가 만든 디저트 맛 좀 볼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르노 파이 하나를 정성껏 담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한 입 드셨고 그 순간 살짝 눈을 감으셨어요.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묘하게 익숙한 맛이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저는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후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샤를, 사실 나도 초코파이를 기억하고 있었단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가끔 한국에서 먹었던 과자 같다며 사다 주시곤 했었어. 한국에서요? 그래. 내 증조할아버지는 1950년대 초 적십자 통역사로 한국전쟁에 파견되셨었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미군이 나눠주던 마시멜로 초콜릿을 따뜻하게 데워서 나눠주셨대. 그 맛이 잊히질 않았다고 하셨지. 작은 과자 하나가 전장에서 사람을 살렸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샤를, 내가 처음 내 디저트를 먹었을 때 어쩐지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더라. 너는 모르겠지만 이건 단지 디저트가 아니야. 내 증조할아버지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우정과 기억이 담긴 연결고리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이건 그냥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이건 정칭이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작은 종이 상자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한 젊은 프랑스 병사와 작은 한국 소년이 웃으며 초콜릿을 나누고 있는 사진. 저 소년이 나중에 통역사가 되어 우리 가족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단다. 우린 서로 이름도 몰랐지만 정으로 연결됐었지. 그날 밤 저는 초코파이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어요. 샤를 르노, 너는 지금 새로운 디저트를 만든 게 아니라 기억과 사람, 그리고 정을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을 외칩니다. 비바 프랑스, 비바 초코파이, 비바 정. 그날 샤를 르노는 깨달았습니다. 디저트는 단지 맛이 아니라 기억이고 감정이며 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정은 지금도 초코파이 하나에 담겨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한 한 입이 있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가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으로 좋아요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더 큰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생감동극장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큰 감동을 만들어가 보세요.